자, 6월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정리합니다. 자, 먼저 11, 12번에 보시면, 자, 우리말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금 된소리 대기가 지금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문의 변동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예사소리가 결국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우리가 지금 전제적인 조건이 첫 번째, 우선 특정 우문 환경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어떤 경우냐.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다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 자, 노란색의 예사 소리가 오게 되면 이 경우 어떻게 된다고? 자, 뒤에 있는 소리는 지금 예외 없이 다 된 소리로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보면 국밥인 경우에 자, 기역, 받침이 이렇게 있고 뒤에 비읍이 오면 이때 비읍이 얘는 예외 없이 다 뭘로 바뀐다? 쌍비읍으로 바뀐다는 거. 자, 걷다도 마찬가지네요. 자, 디귿 받침 아래 그 다음에 디귿이 왔더니 자, 이 경우도 지금 이렇게 뭐로 바뀌었어? 쌍디귿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 우문 환경이 같더라도 된소리 대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는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문 환경은 같더라도 된소리 대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그 다음의 경우, 이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는 이 경우에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용언. 자, 용언이 뭐야?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이나 미음 받침이 오면 자, 니은 지읒도 우리가 어떻게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니은으로 소리가 나거나 리을 미음도 미음으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이런 안울림 예사 소리가 오게 되면 자, 노란색이 뭐로 바뀌는 거야? 된 소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신발을 신고 갔다 할 때 자, 이 신다는 동사 맞습니까? 맞아요, 동사? 그렇다면 동사는 용언에 해당이 되니까 자, 뭐로 끝났어? 신고의 니은으로 끝났네요, 지금. 그리고 뒤에 고라는 예사 소리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자, 밑에 보시면 습득물 신고할 때 이 경우는 된 소리가 안 일어난대요. 왜?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용언의 어간인 경우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의 경우만 일어나지 자, 신고는 뭐야? 명사잖아요. 자, 이 명사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된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갑니다.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연결될 때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난대요. 자, 이 조건은 무슨 조건? 한자어라는 조건을 줬네요. 자, 그래서 가로치고 이렇게 물질 해서 한자를 줬을 때 자, 리을 받침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예사 소리 지읒이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물질로 발음이 되는 것. 자, 이게 여기서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자, 물 잠자리의 경우도 자, 뭐가 왔긴 했는데 자, 리을과 그 다음에 지읒이 오긴 했지만 자, 이 경우는 지금 뭐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형사형 어민 을이나 리을이 올 경우에 뒤에 있는 이 노란색 예사 소리들이 있죠? 기역부터 지읒으로 시작하는 체언이 올 때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가 왔고 그 뒤에는 자, 체언 그 중에서 지금 어떻게 의존 명사 자, 이거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예문을 보시면 자, 여기서 살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사다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자, 리을이라는 지금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놨죠? 자, 그래서 관형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요 다음에 것. 자, 이 것은 의존 명사.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앞에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명사를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의존 명사도 결국 체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체언이 왔기 때문에 이때 기억이 뭐로 바뀐다? 이렇게 쌍기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자, 리을 관형사형어미 리을 다음에 뒤에 뭐가 왔다?
예사소리가 올 때 이때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는 경우. 자, 이게 바로 셋째의 어떤 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된소리대기는 우문 환경 외에도 용언의 어간이나 한자어나 관형사형 어미라는 조건이 자, 지금 충족되어야 우문 변동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문의 환경이 뭐가 있었는데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는 자, 안울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다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치읓 이 녀석들이 오면 이 경우는 무조건 일어나는데 예외 없이 자, 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 조건이 따로 주어지는 거죠. 용언의 어간이냐 한자어냐 관형사형 어미냐가 주어져야지만이 우문 변동 된소리대기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아래 A 부분이 자, 한편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될 때, 자, 우리가 보통 이 합성어가 될 경우에, 자,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 등이 있는데요. 자, 원래는 코 플러스 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발음을 해봤더니, 자, 어떻게, 등으로 발음이 되네요, 지금. 자, 이때 또 손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플러스 바닥인데, 바닥. 이렇게 해서 쌍비읍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자, 이때 콧등처럼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 있거나, 자, 고 모음으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한자어끼리 결합이 아닐 경우에, 자, 주의할 거, 한자와 한자의 결합인 경우는 6개 예외적인 거 빼놓고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콧등인 경우는 한자어가 아니죠. 일단 코와 등은 다 우리말이니까, 자, 이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콧등 내지는 디귿을 붙여서 콧등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자, 이것을 따로따로 적으면 이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발음과 다르게 표기는 여기다 뭘 붙인다고요? 자, 이게 사이시옷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콧등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된소리 대기는 두 단어가 대등한 관계일 때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자, 대등 관계일 경우는 안 일어난대요. 자, 앞말이 뭐를 나타낼 때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거나 또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용도, 쓰임 이것을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잘 일어난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관형격 조사는 현대 국어로 해석을 하면 뭐뭐의 자, 이런 형태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자, 손바닥은 옛날에 손 플러스 어떻게 했었는데 바닥으로 지금 표기가 됐는데 이는 자, 다시 분석을 하면 손 플러스 다시 이렇게 시옷, 관형격 조사 시옷 플러스 바닥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즉 지금 현대국어로 해석을 하면 손의 바닥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시옷의 흔적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을 해서요? 자, 여기 있는 이 시옷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읍이 결합을 해서 자, 이거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옛날에는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현대 국어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뒤에 있는 소리 있죠? 비읍을 된소리 형태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옷, 비읍, 아면, 빠 이렇게 그냥 읽으시라고요, 지금은. 자, 이렇게 바닥, 손바닥을 거쳐서 현대는 자, 이렇게 이걸 합성 이런 것을 우리가 합용명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글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그냥 된소리인 뭐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바닥, 자, 쌍비읍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서 그냥 표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닥, 실제 표기는 지금 바닥으로 표기를 하되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손바닥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관형격 조사는 시옷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우문 환경이 같은 손발에서는 이런 환경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손과 발. 자, 이거 손과 발은 위에 있는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용도도 아니겠죠? 자, 이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형격 조사 의로 연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까요? 자, 윗거를 바탕으로 된소리 대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1번에 봤더니 밥을 먹다와 눈을 감다에서 일어난 된소리는 용언에서만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몇 번째 규정이었어요? 그 첫 번째 규정에 해당이 되는 아니 첫 번이 아니라 그 무조건 규정이 있었죠?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이 첫 번째 문단에 있는
특정 의문 환경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지금 용언이든 체언이든 그건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국밥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체언이죠. 자, 체언과 체언 사이에서도 기업과 비읍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돈세율이 대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뭐 걷다 같은 경우 당연히 용언이니까 여기서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자, 요 경우는 지금 첫 번째 1번의 경우는 기업과 디귿 같은 밥을 먹다 눈을 감다. 이거 당연히 용언이긴 하지만 반드시 용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외가 없이 일어난 거이기 때문에 체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말다툼과 달리 밀도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밀도, 자,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납득과 같이 비읍 받침 뒤에 디귿이 오는 의문한 경우에서는 자, 예외 없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자, 이 경우도 된소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읍, 디귿, 이 소리가 지금 어떻게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두 개가 겹쳐나기 때문에 자, 솔개와 달리 솔개는 우리 고유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줄 것처럼 자, 리을 기억인 경우는 주다에다가 지금 관형사형음이 뭐가 붙었어요? 리을이 붙었고 뒤에 예사소리 기억이 왔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소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마지막 삶과 죽음의 삶과 달리 고기를 삶고 해서 된소리가 일어난 이유는 자, 삶다 이게 용언이죠. 용언인 경우는 일어나지만 자, 삶과 죽음이라는 건 대등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것은 용언이 아니라 뭐야? 체언에다가 지금 조사가 결합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답은 1번. 자, 12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A를 바탕으로 하래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공부방인 경우는, 자, 이때 된소리, 공부가 뒷말의 용도를 나타낸다. 맞나요? 공부를 하는 방. 자,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아랫집의 경우는, 자, 시옷을 지금 받침으로 표기한 것은 콧등에서처럼 결국 뭐해서 아래 플러스, 자, 레니까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예사소리가 오게 되면, 자,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단 말이야.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시옷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같은 경우네요. 자, 3번의 콩밥과 달리 아침밥에서 된 소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 아침이라는 것이 뭐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논바닥과 달리 논밭에서 된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합하는 두 단어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논과 밭, 이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고기에서와 물고기와 이렇게 나눴는데 된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 이때 중세국어에서 불, 시옷, 고기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 시옷이 의로 분석이 된다면 이 경우는 이때 된 소리가 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불의 고기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왜? 고기는 물에 사는 고기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불에 사는 고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때는 지금 시옷, 여기 시옷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외려 지금 물고기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시옷 붙여가지고 자, 만약에 한다면 자,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지금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옷 플러스 이렇게 고기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 자, 하지만 지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발음이 이게 고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려 물고기 부분에 시옷이 지금 더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불고기에서는 이 시옷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답 5번. 자, 13번에 갑니다. 형태소라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 단위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뜻을 가진 것을 최소한 더 쪼갤 수 있으면 쪼개면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며, 더 나눌 경우에 원래의 뜻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억에서 제가 위로 쪼개놨는데, 우리라는 대명사, 아기, 명사, 자, 이 만이라는 것은 조사입니다. 자, 조사도 하나의 이렇게 단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맨발. 자, 이 접두사가 왔네요. 자, 발, 명사. 로라는 조사가 왔네요. 자,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여기 조사. 잔디, 명사. 다시 명사, 그 다음에 조사. 자, 그 다음에 놀았다의 경우는 자, 용언의 어간 부분이에요.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아시라는 소나말 어미가 붙었고요. 소나말 어미. 그 다음에 다라는 지금 어말 어미가 또 한 번, 종결 어미인 어말 어미가 또 한 번 붙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것들은 다 어떻게? 형태소로 쪼갤 때는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것이 실질적 의미를 갖거나 자, 이것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형태소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중에서 자, 기억을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놀았다는 놀앗과 다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각각의 어미들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형태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면 자, 이걸 좀 지워볼까요? 자, 여기 있는 at을 이렇게 지우면 놀다라는 것은 현재형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a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과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자, 과거라는 지금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결국 뭐가 된다?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좀 잘못해놨죠. 자, 답은 여기 5번. 자, 14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A씨의 밑줄 친 안긴 문장에 대해 이해한 것 중에서 자,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어요.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자, 이것이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자, 이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A를 보고 지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일단 문장에서 이게 지금 아는 문장인지 안긴 문장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자, 동사가 서술어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원에다가 이다를 결합을 해서 서술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서술격 조사인 이다를 결합해서 서술어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뭘 찾아야 돼? 그 문장에서 문장의 종류를 따지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먼저 꼭 찾으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가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문장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어디서부터? 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서술어 자, 지금 주어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T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번호를 매겨놨어요. 나갔다부터 나갔다가 서술어 1 그 다음에 없다 또 하나 있네요. 자, P2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지금 서술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뭘 찾으시면 돼요? 주어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간 것은 그가니까 자, 이게 S1이 돼야 되겠고요. 자, 없는 것은 소리가 없는 거니까 S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파란색 형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자, 이게 안긴 문장이고요. 자, S1과 P1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 이것은 안은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형식으로 해갖고 지금 아랫부분을 다 정리를 하면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자, 이것이 하나의 안긴 문장이 되는 거고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안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될 게 뭐냐. 자, 소리도 없이가 지금 꾸며지는 말이 뭐예요? 밖이에요? 아니면 나갔다예요? 나갔다를 꾸며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용언을 수식하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용언을 수식하는 말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부사인데 부사어가 주어 서술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사어 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부사어 절을 안고 있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부분에 보시면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에다 뭘 붙였어요? 미음이랑 미음 또는 뭐를 붙이면 자, 원래 자, 여기서 미음 자, 또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음이나 D를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범인 이다니까 체원에다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고 거기에 미음. 자, 이걸 붙여가지고 지금 명사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C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니 지금 뭘 꾸며줘요? 뒤에 있는 수박이라는 명사, 체언을 꾸며주니까. 자, 체언을 꾸며주는 말은 관형어죠? 그래서 관형어절이 왔으니까 관형어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 중에서 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A의 안긴 문장은 용언을 수식합니까? 나갔다라는 동사, 용언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고 자, C의 경우는 지금 안긴 문장은 체언, 바로 여기 수박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에 갈게요. 자, 사전 활용하기 문제인데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자, 묻다 2의 경우는 자, 동사이면서 자, 1, 2, 3. 자, 이렇게 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묻다 3의 경우도 자, 이것이 지금 하나의 의미가 있네요. 자, 이때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자, 여기 대괄호 부분이에요. 자, 뭐뭇에 뭐뭇을 자, 이것이 나오면 이거는 이 묻다라는 동사는 묻다 이 동사는 자, 주어를 제외하고 뭐뭐에라는 부사어와 자, 이때 뭐뭐에라는 부사어와 자, 뭐뭐을이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도 다 똑같네요. 1, 2, 3번을 봤더니 똑같이 뭐뭐에 뭐뭐을이니까 자, 부사어 목적어가 다 필요한 경우. 이건 반드시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아랫부분에 봤더니 뭐뭐에게 뭐뭇을 묻다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에나 에게도 똑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부사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을이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란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려고 했는데 자, 묻다 2의 1의 용례로 아우는 형의 말을 비밀로 묻었다 할 때 자, 여기 쓰여 있는 이 묻다의 의미가 비밀로 묻다. 자, 이것이 용례 2-1이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물건을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덮다인데 자, 여기는 비밀 자체가 물건인가요? 이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아래에 있는 자, 어떠한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 깊이 숨겨 감추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자, 묻다 2의 원이 아니라 투 이렇게 바꿔놓으셔야지만 올바른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법 정리 마치겠습니다.